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도전이 새벽 0시 55분에 시작됩니다. 앞선 세 번의 발사와는 달리 이번 4차 발사는 심야에 이뤄지는데요. 누리호의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국형 우주 발사체 자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오늘 발사와 관련해 이균호 세종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발사 준비는 마무리됐고 현재 네. 이제 그 액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주입하는 단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발사 1시간 전까지 이제 모두 주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발사 10분 전에 자동 발사로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동 발사로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발사체를 점검하는데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예. 사람이 하나하나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착오로 인해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이제 그 오류를 그런 사람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네. 걸 여쭤보면 그러면은 이제 10분 전에는 이제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면 그 10분 이후 그 10분 전 동안에는 사람이 어떤 뭐 수동으로 어떤 뭐 프로그램을 뭐 만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런 건 없고 대신에 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중단하는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작업자가 뭔가를 하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예, 한다든가. 그거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발사 시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 1, 2, 3차 발사 때는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새벽 0시 55분에 최초로 심야 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발사체의 목적은 이제 위성을 임무 궤도로 실어 나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위성의 임무에 따라서 발사체의 이제 발사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여기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그 차세대 중형 위성과 이제 초소형 위성 12기 총 13개의 위성이 실려가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초소형 위성은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고 비싼 위성인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사 시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차세대 위성 3호는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극 지방의 오로라를 관측하는 것이 예. 목적이 되겠는데요. 예, 예.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햇빛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서 남극을 에서부터 적도를 통과해서 북극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적도를 위성이 새벽 12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통과되도록 해야만 이제 북극에 그 조금 지나서 도달하게 되면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그다음에 지구 자전 속도, 발사체 비행 속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제 새벽 0시 55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야간 발사는 엔지니어들에게 상당히 좀 큰 부담이라고 하던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사람이 보통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낮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낮에 이제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 좀 실수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데 예. 밤이 되면 이제 좀 낮부터 대기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올라가서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번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수 가능성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만약에 새벽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에 제한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고흥나루 우주센터의 누리호 발사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 보시면 지금 누리호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상황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저기 보시면은 그 옆에 녹색 그 구조물이 있는데 네. 저게 이제 그 발사 준비동이 되어 있고 저기서 이제 보시면은 발사체와 그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연료도 주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도 공급하고 이러면서 통신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발사 전에 이제 저 타워에서 그 연료 공급관하고 그다음에 전력 공급 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자동 발사로 넘어가면 발사가 되겠습니다. 저 예. 녹색 타워에서 공급이 네. 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녹색 거죠? 타워를 통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발사체에 연료 공급하는 곳이 이제 낮은 곳이 아니라 3단 발사체다 보니까 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높이에 따라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좀 높은 타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발사 예. 직전에는 이게 좀 분리가 되나요? 예, 아니면 분리가 되고 타워가 제가 알기로는 옆으로 좀 회전을 해가지고 발사체하고 간섭이 없도록 예. 좀 피해줘야 돼야 합니다. 네. 자, 2년 반 만에 누리호가 비상합니다. 비행 시간이 총 21분 24초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과정으로 보자면 발사체 1단 분리, 페어링 2단 분리, 그리고 3단 엔진으로 고도 600km까지 도달을 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공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사체 임무는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투입을 제대로 했냐가 이제 발사 성공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누리호에 같이 실린 위성이 총 13기인데 보통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임무 고도를 보통은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초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거는 일단 발사체 성공에서는 보통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차세대 중령 3호 위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위성은 600km의 고도라는 것이 이미 그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네네. 600km의 고도에 이제 차세대 중령 위성 3호를 제대로 투입했냐가 이제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소형 위성도 중요하진 않은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초소형 위성도 뭐 12기가 모두 사출되면은 네.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 일단은 성공 기준이 어쨌든 주탑재 위성이 네. 이제 성공 기준이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23년 3차 발사 이후에 약 2년 6개월 만에 이 발사를 하게 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리호의 겉모습은 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비행 난도와 수송 능력의 차이는 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리호 자체에 큰 변화는 없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지난 발사체와 동일한 엔진과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데 네네. 달라진 거는 이제 그 기존에는 그 누리호가 개발된 다음에 연구 개발 성과로서 개발된 다음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위성 모사체를 싣거나 또는 이제 100kg급의 소형 위성이나 또는 그 위성의 숫자를 줄여서 실어서 발사함으로써 이제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이제 그 위성의 개수도 13개로 늘었고 그다음에 무게도 구조물까지 변경된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총 500kg이 늘어서 거의 1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무게와 위성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3단 발사 3단의 이제 그 일부 내부 구조가 일단 좀 변경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 궤도도 기존에는 550km였는데 600km로 좀 늘어남에 따라 비행 시간도 약 2분 20초 정도 더 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 오로라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은 차세대 중형 3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또 앞선 지난 3차 발사에서는 큐브 위성 4기 중에서 3호기 1기가 좀 사출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그보다 훨씬 많은 12기의 큐브 위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좀 난이도가 더 높지 않나, 완성도를 높게 본다면 난이도가 높지 않나 싶은데 좀 많은 분들께서 성공을 염원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모두 성공할 확률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보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또 하늘이 또 도와줘야 될 문제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건 지상에서 최대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잘못된 사출관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예. 그거를 개선했을 것이고 또 검증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그 위성이 사출되는 과정을 모두 다 그 촬영하기에는 카메라 수가 부족했는데 네. 이번에는 카메라를 2기를 더 추가를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서 이제 모든 위성이 사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출관이 개방되면은 이제 또 그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발사장으로 이제 그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걸 예. 또 보고 판별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확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했습니다. 예.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서 우주에 쏘아 올린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인도 7개 나라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누리호에 탑승하는 이 큐브 위성 12기 중에 6기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거잖아요. 이 위성들의 임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기 12기 모두 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네. 국내에서 제작을 했고요. 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초소형 위성의 목적은 우주과학 측정이라든지 과학 실험이라든지 또는 기술 검증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표적인 임무로는 이제 우주의학 실험이 있는데 그 면역 항암제의 이제 단백질 결정 성장을 우주의 그 무중력 환경에서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전기전자 부품 소자들을 우주 환경에 노출시켜 가지고 또 예.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초소형 추진 장치를 또 개발해서 이제 우주 환경에서 작동해 봄으로써 성능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고해상도 영상 관측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양의 쓰레기나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관측한다든지 또는 이제 6G 기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저궤도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또 시험해 본다든지 다양한 임무들이 이번에 포함되겠습니다. 예. 그런 실험을 지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까? 지구에서도 이제 일부 우주 환경을 모사해서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100%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실제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무중력 환경, 예, 그다음에 예. 태양이나 먼 은하에서 오는 유해한 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악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구에서 그대로 모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우주에서 활용해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근데 그 동안은 이제 그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체를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는데, 네. 그리고 해외 발사체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누리호라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이라는 작은 비용으로도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도 하지만 우주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4차 발사는 최초의 야간 발사이기도 하지만 또 최초의 민간 제작 발사이기도 하잖아요. 앞선 누리호 1, 2, 3차 발사 때는 항우연이 제작을 총괄했었고 이번에는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이전받아서 발사체 제작 전 과정을 총괄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존에는 이제 누리호의 사업의 목적이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든 발사체를 이제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 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발사 전체 과정과 발사체 총조립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지고 수행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4차 발사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체가 이제 주관 기관으로서 이제 참여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역할을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민간 기업체도 우주 발사체의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4차 발사의 모든 거를 주관했다라고 하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선생님이 되고 민간 기업체가 학생 입장에서 되어서 이제 같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지도를 받고 그거를 이때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5차, 6차 발사 때는 이제 민간 기업체의 이제 역할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책임과 그 주관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더 이제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발사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누리 5차 발사가 내년에 2026년, 6차 발사가 2027년 이렇게 이제 매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먼저 궁금한 거는 이번에도 이제 부탑재 위성이 12기가 이제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년 이게 탑재 위성들이 늘어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개발 기관, 위성을 개발하는 기관들의 그 상황이나 뭐 예. 예산, 뭐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공모를 통해서 모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위성도 실어 달라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런 네네. 식으로 이제 민간 기관들한테 이제 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5차, 6차 발사도 현재 공모를 했고 네. 그래서 어느 위성들이 탑재될지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비행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한가? 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주 발사체는 아주 수만 개의 부품이 구성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네네.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는 다음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100%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소한 실수라든지 사소한 변경 이런 또는 착오, 오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해외 발사체 업체에서도 그 성공했던 발사체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누리호는 아직 그 발사를 이제 4번째 하기 때문에 네. 그 성능이나 그 성공 확률이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리호를 이제 민간 기업체에서 이제 상용화, 즉 돈을 받고 위성을 실어서 올려주고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발사체의 성능과 신뢰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복 발사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그 성공이 좀 성공 확률을 높여야 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발사를 통해서 비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 확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좀 궁금한 점이요. 비용을 받고 위성을 실어주는 단계가 만약에 된다면 좀 안에 들어가는 위성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무게도 늘어나게 될 텐데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좀 연료가 많이 든다거나 좀 발사할 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점도 있나요? 우선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700km의 고도에 최대 1.5톤의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1.5톤의 안에만 들어오면 위성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고도가 700km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우주 산업이 고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보는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나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전망 총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네, 2010년부터 뉴 스페이스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많은 비용이 들고 개발 기간이 많이 오래 소요됐지만 이제 성공 확률을 높였던 그런 방식이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그 해외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새로운 어떤 사업의 그 모델로서 그 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뉴스페이스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패 가능성은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줄이고 양산을 많이 해서 그 많이 반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제 그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우주항공의 시장이 좀 그렇게 넓게 확산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기업체들이 관련 기업체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기술 수준도 아직 해외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는 못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점차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겨서 이제 우주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우선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예.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나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업체가 정부 투자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 국민이 정말 오늘 누리호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새벽 0시 55분 희망찬 마음으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균호 세종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